예,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공부 방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0년 이 지구촌 10대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어, 간행물에 2010년 지구촌 10대 트렌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왔던 자료가 있어 갖고요. 있어서 제가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서 좀 여러분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촌 10대 트렌드입니다. 자, 현대경제연구소에서 2020년 세계 정치, 경제, 산업 응용, 기술, 에너지 자원, 사회문화 분야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받을 만한 것들, 새롭게 또 부상할 것들에 10대 트렌드 선정했는데요. 자, 그럼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 정치적인 문제인데 호르무즈죠. 호르무즈. 우리나라도 여기 요 지역인데요. 이란이 여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뭐가 오기 때문에 문제죠. 원유가 생겨. 원유 이송 라인이죠. 원유가 우리나라도 원유 이리오죠. 이렇게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는데 20.7% 원유가 교역되는 곳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뭐가 발생하죠?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해군도 파견된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 2020년 현재 조금 지켜봐야 할 지역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험. 두 번째는 사회문제적 문제인데요. 조커이즘이라죠. 이 조커인데요. 그죠? 배트맨에 나온 조커. 조커는 다크나이트에 나오지만, 조커라는 단독 영화도 있었죠? 단독 영화도 있었는데, 또 신기했어요. 조커라는 조연을 주연으로 해서 단독으로 어떤 영화를 만들었다 해서 상당히 저도, 좀 약간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데, 왜, 거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 트렌드가 있었죠? 예, 불평등에 대한 시위. 이런 것들,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어떤 트렌드를 읽었기 때문에 아마 감독도 이런 조커라는 영화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홍콩 시라든가 브렉시트 찬반 시, 영국도 브렉시트 나온 이유 자체가 불평등이죠. 그죠? 불평등. 그리고 어찌 보면 브렉시트 찬반 시도 불평등의 이야기고요. 홍준호 감독의 이름만은 기생충도요. 지금까지 백인 위주의 어떤 이 공동화적 기생충이 이번 수상도 백인 위주의 어떤 그 수상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평등에 대한 공감대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인종 같은 것도 좀 떠나서 평등하게 좀 뭔가를 해보겠다는 어떤 어찌 보면 백인들 전 세계 어찌 보면 이쪽이 어찌 보면 주류 세력들이 어찌 보면 이 영화판도 주류 세력들 백인들이지 않습니까? 할리우드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평등에 대한 공감대 있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나 봅니다. 자, 부채, 이건 이거는 항상 이야기되지만, 이제, 초저금리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초저금리가 문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퍼주식 세계 경제 부담이 될 것 같다. 초저금리 엄청 센데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금리가 2%인가요? 그 정도 알고 있는데 초저금리죠. 이런 시대 이런 것들을 씹으면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달러 약세. 자, 지금 달러는 원래 우리 전 세계 긴축 통화인데 지금 달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긴축 통화로서 강대국으로서 미국의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뒷받침하는 게 왜 달러인데 지금 달러와의 수요를 높였던 거지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있었는데 이제 무역 분쟁이 해결되면 해결이 소진이 보이면서 불확실성이 더 완화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 한다고 이제 안정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사람도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재부상함으로써 달러의 약세를 일으킬 수 있지 않냐라고 미국의 재정 수위 적자 그래서 미국 경제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하면 달러가 약세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이제 완화가 되면서 해결이 조금씩 보이면 자 이런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는 떨어지고요.
좀 위험전 손해상이 재부상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달러와의 약세를 뭐 일으키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글로벌 가치사슬인데 이건 몇 년 전부터 이야기된 건데요. 특히 중국이죠. 중국. 뭐 중국이야 지금 또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 때문에 그 문제도 있지만 중국이 산업화 고도화됐죠 이제. 굉장히 이제 고도화된 산업과 특히 비용. 세계 공장의 중국이 비용 상승률에 해서 이젠 중국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세안이 바로 저임금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아세안, 동남아시아 지역. 그런 것들의 이제 변화를 이게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젠 점점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아세안으로 이동이 점점 가속화되고 무엇보다도 보호무역과 지역주의가 시세가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D의 공포라고 하는데 중국의 D의 공포라는 게 중국의 디플레이션으로 확산이 중국이 계속 2010년부터 계속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1%라고 있는데 거의 어떻게 보면 활력이 저하됨으로 중국의 경제가 이렇게 위기가 닥치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많죠. 엄청나게 영향이 많은데 이런 중국의 디플레이션, D의 악몽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이건 약 기술적 분야인데 그냥 잠깐 볼게요. TIP for Hyper Connectivity. Connectivity. 예, 영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초연결이라고 한대요. 어떤 거냐면 융합 기술이 더 가속화된 거죠. 이제 사물 인터넷, AI 등이 이제 융합적으로 연결된다. 아주 초미세하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T죠. 그래서 융합 기술, 사물 인터넷. 현재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신기술들이 이제는 융합한 형태로 간다. 인더스트리가 생긴다. 어떤 이동수단, 모든 수단을 통합시켰다. 새로운 산업, 이런 코어 테크놀로지를 통해 새로운 산업이 발생할 것이다. 마스라는 게 예가 될 수 있죠. 모두 이동수단을 통합한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이런 신사 사업 창출과 상용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바로 뒤따라질 것이다. 선진국에서 벌써 그런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이퍼 커넥터비티가 라는 용어가 생겼다고 봅니다. 일곱 번째는 초연결이고요. 퀀텀 혁명인데 이건 뭐 어디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불확정성, 얽힘, 중첩이라는 세 가지 용어를 가지고 이런 양자 역학의 특성을 활용해서 이런 미래 산업 분야 혁신을 일으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자 역학의 혁명이 발생한다. 그래서 퀀텀. 이제 에너지 전환. 에너지의 전환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자, 이거는 어찌 보면 머스트죠. 환경 문제 때문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이를 해야 되는데, 풍력 발전이고 태양력 발전. 우리는 왜 이걸 못했을까 싶으면 발전 단가 때문에 그렇죠. 발전 단가가 경제성이 화석연료가 떨어지면요. 아무리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기가 조금 그렇죠. 발전 단가 문제. 하지만 이제는 재생에너지를 쭉 기속적으로 개발하면서 발전 단가가 이제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경제성 문제가 해결된 거죠. 경제성 문제가. 그래서 이제는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이제 전환이 이제 이루어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자, 10번째 마지막으로는 탈 플라스틱. 이게 또 환경 문제죠. 탈 플라스틱. 플라스틱 이렇게 많은데 국가차관 일회용 사용 규제를 뭐 선진국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진국, 후진국에서도 후진국이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일회용 사용 규제를 하기 시작하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스타키는 몇십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문제인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안으로 이제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탈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수면 위로 떠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다음 동영상은요, 전 세계 2020년 트렌드에 대해서 세계적 트렌드에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널 세상의 모든 공부 방향이었습니다.